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올해 85세로 53년간 피부 질환 환자들과 함께 해온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85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은퇴해서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실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60대부터 80대까지 수강생들과 만나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평생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피부 증상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등 한가운데가 가렵다거나 유방 주변이 간지럽다거나 배꼽 아래쪽이 가려운 증상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 깊은 곳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60세 되던 해였어요. 등 한가운데가 자꾸 가려웠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신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크림도 발라보고 목욕할 때 때밀이로 박박 밀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가려움이 계속되더라고요. 밤마다 등을 긁어서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피부과에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의사라는 자만심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박정희 할머니가 같은 증상을 호소하셨거든요. 등이 가렵다고 하시면서 몇 달째 긁고 계셨대요. 검사해 보니 췌장에 작은 종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 등의 가려움도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급하게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관에 작은 염증이 있었어요. 그 염증이 신경을 자극해서 등이 가려웠던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의 사소한 증상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가려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고 다른 의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내부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등 한가운데, 유방 주변, 배꼽 아래의 가려움은 각각 다른 장기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더라고요. 이 발견은 제 진료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환자들이 가려움을 호소하면 이제는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혜 한 걸음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한가운데 가려움의 비밀입니다. 등 한가운데가 가렵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췌장과 담낭의 이상이에요. 이 부위는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가려움이나 통증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6개월 동안 등 한가운데가 가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셨대요.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크림을 발라보셨지만 소용이 없었죠. 검사해 보니 췌장에 작은 낭종이 있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만약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실행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등 한가운데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세요. 특히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간 수치와 췌장 효소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병증 때문에 가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 등 부위에 어떤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유방 주변 가려움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방 주변의 가려움은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단순한 습진이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김영희 할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쪽 유방 주변이 계속 가렵고 빨갛게 되었는데 처음엔 속옷이 맞지 않아서 그런 줄 알으셨대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염증성 유방암 초기 단계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었죠.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만져지는 덩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유방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려우며 때로는 오렌지 껍질처럼 우둘투둘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놓치면 안 되죠. 실천 팁으로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할 때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도 함께 살펴보세요. 거울 앞에서 양팔을 올리고 내리면서 피부색 변화나 가려운 부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한쪽만 가렵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도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꼽 아래 가려움의 의미입니다. 배꼽 아래쪽이 가려운 증상은 소화기 계통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특히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겼거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78세 조병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배꼽 아래쪽이 몇 달째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처음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발랐는데 소용이 없었죠. 자세히 문진해 보니 최근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자주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에 염증이 심했어요. 이런 경우 위장의 염증이 신경을 통해 복부 피부로 전달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위장 상태가 좋아지면서 배꼽 아래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스트레스도 위장에 큰 영향을 주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피부 가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배 부위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위에 가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가려움 뒤에 숨은 전신질환입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한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면 전신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간 기능 저하나 신장질환, 갑상선 이상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85세 최말순 할머니는 온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특히 등과 배, 팔다리가 심했죠.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많이 높았어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가려움이 생긴 거였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산이 피부에 축적되면서 가려움을 유발해요. 이런 경우 간 치료를 하면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최 할머니도 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려움이 많이 완화되셨어요. 신장 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가 가려워지거든요. 특히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실천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간 수치, 신장 수치, 갑상선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가려움일 수도 있으니까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조기 발견을 위한 실천 요령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부위가 가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기록해 두면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둘째,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체중 변화, 피로감 등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거나 긁어서 상처가 날 정도라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9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으로 조기에 담석을 발견하셨어요. 등이 가려워서 일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식사 후에 더 심해진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검사를 받아보니 담석이 있었어요. 수술로 제거한 후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죠. 넷째,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여섯 번째는 나이별 가려움 패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의 원인과 패턴이 달라집니다. 50대와 70대, 80대의 가려움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연령별 특성을 알아두시면 더욱 정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50대에서 60대 초반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가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경우가 흔하죠. 62세 김숙자 할머니는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져서 오셨는데 호르몬 검사 결과 폐경기 증상이었어요. 호르몬 보충요법과 적절한 보습제 사용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이 증가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이 가려움의 주요 원인이 되죠.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가려움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경보호제를 함께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80대 이후에는 면역력 저하와 함께 피부 방어막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워집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가려움도 늘어나요. 이때는 약물 목록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연령에 맞는 스킨케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50대 이후에는 보습제를 하루 2회 이상 발라주시고 70대 이후에는 순한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80대 이후에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긁어서 상처가 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치유도 오래 걸립니다. 가려울 때는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가려움 관리법입니다. 계절에 따라 가려움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봄에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여름에는 습도와 땀, 가을에는 건조함, 겨울에는 추위와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주요 원인이 되죠. 봄철에는 알레르기성 가려움이 많아집니다. 77세 장기봉 할아버지는 매년 4월만 되면 온몸이 가려워지셨어요.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니 나무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으셨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샤워를 하시니까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가려움이 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한 습도 변화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때 보습제 사용을 늘리시고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와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가려움의 주원인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절별 실천 팁을 정리해드리면 봄에는 알레르기 관리, 여름에는 청결 유지, 가을에는 보습 강화, 겨울에는 온습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용하는 제품도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가려움이 더 심해지시나요? 53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가려움 같은 증상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7 등 한가운데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관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신호가 등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식욕 저하가 함께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유방 주변의 가려움은 여성에게 흔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염증성 유방암처럼 겉으로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아도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렵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배꼽 아래의 가려움은 위염이나 장 질환과 같은 소화기계 이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복부팽만과 함께 나타난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신의 가려움은 간, 신장, 갑상선 같은 내부 장기의 기능 저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하거나 잠을 설칠 정도라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 있으니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려움 일지 작성은 자가 진단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느 부위가 어떤 상황에서 가려웠는지를 기록해두면 원인을 찾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섯째, 나이별 가려움의 원인은 달라집니다. 50대에는 호르몬 변화, 70대에는 만성질환, 80대 이후에는 면역 저하나 약물 반응이 많습니다. 연령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계절별 가려움 관리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 여름엔 땀과 감염, 가을엔 건조함, 겨울엔 난방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주된 원인이므로 각 계절에 맞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7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단순히 긁고 많은 가려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힌트로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은 작은 변화로 반응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작은 관심이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정심이에요.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90% 이상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나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68세 윤상철 할아버지는 등이 가려워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검사 결과는 단순한 습진이었죠. 하지만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회복을 늦추고 있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나서야 비로소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65세에 담석이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고 75세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지만 약물로 잘 조절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은 완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건강한 노년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때로는 가족이 먼저 변화를 눈치채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지나온 53년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증상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늘 몸이 전하려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처럼 자주 넘기기 쉬운 증상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배꼽 주위가가 가렵다거나 등 가운데가 자꾸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요. 그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갈림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보시겠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가려움이 느껴졌던 부위와 날짜, 강도를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이 가려움 일지를 쓰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숨겨진 질병의 조짐도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작은 기록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조금씩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혈액순환의 문제일 거라 넘기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지혜 한 걸음이 함께 걷고 싶은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